예, 나스닥 월봉상 장기 추세 다시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월말이 아니니까는 월말까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주봉상으로는 주말이 끝나는데도 살짝 이탈했죠. 주봉상으로 이탈했고, 일봉상으로는 21선은 깨졌는데 61선 남아있어서 아직 반등의 불씨가 아주 꺼진 건 아닙니다. 추가 반등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 61선까지 깨지게 되면은 인버스를 엄청까지는 아니고 이미 35% 많이 있으니까 일단 월요일 날 인버스 비중 40%까지 늘립니다. 요건 의견입니다. 40% 월요일 인버스 비중 나스닥 비중에 좀 꽤 많이 가져갈 예정이고요. 나스닥 인버스를 60%는 우리나라 증시 나스닥 투자하지 않고 우리 증시 투자고요. 물론 뭐 인버스 40% 끼는데 나스닥 좋은 종목 있으면 투자하셔도 뭐 그거는 뭐 본인의 뭐 판단일 거고요. 21선이 이번 주에 회복이 된다면 그죠? 줄여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추세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분이 나쁘지만은 아직은 지금 61선 파란색 61선이 깨지지 않아서 반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61선마저 깨지면은 폭락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보통 쌍바닥이 여기 이 라인까지는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가 61선이 깨지게 되면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두 채널을 다시금 합쳐야 되지 않나 지금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블루에서 나와서 인버스는 이쪽에 알려드리고 여기는 이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두 군데다 다 해줘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다시 이쪽으로 인버스 비용 이쪽으로 옮기고 현재 채널은 실시간 방송 위주로만 예전처럼 그걸 돌려야 되는데 그 노트북이 좀 맛이 가가지고 돌리던 하도 오래 켜놓으니까 노트북이 맛이 가가지고요 지금 다시 돌리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투표를 진행해가지고 현 채널에서도 만약에 술몽TV랑 합치는 게 낫다 인버스 비중 그게 편하다고 하시면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이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버스 투자도 사실은 나스닥 추가 급락하게 되면 이제 그만할 것 같거든요. 저도요. 이거 피곤한데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나스닥이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라서 굳이 합쳐야 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현 채널은 나중에 실시간 예전처럼 계속 틀어놓는 실시간 방송 제가 방송하는 거 아니고 실시간 현황표를 주식에 대한 것들을 하는 그런 방송으로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선물은 이제 초기화가 돼서 근데 제가 제가 선물 남긴 거를 깜빡했습니다 목요일날. 근데 어차피 약간 좀 중립적인 위치였고 어중간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외인 선물 상반 딱딱 들어올 때 반등하다가 그 다음에 외인 선물 매도 쫙쫙 나오면서 또 그만큼 또 떨어지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외인 매도 선물 매도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주 하방전환 누적 하방전환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 같다. 딱 외인 선물대로 최근에 된 것 같아요. 늘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사실 좀 더 양호해서 61선 남아 있어서 인버스 40%까지 가져가야 되나 약간 그죠? 우리 증시는 아직 121선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스닥이 워낙에 좀 안 좋으니까 이 중에 다수는 나스닥 인버스 위주,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나스닥 인버스 위주로 가면서 우리 증시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최근에 괜찮았죠. 우리 반등은 컸고 나스닥 반등은 작았기 때문에 나스닥 인버스를 많이 가져가고 하는 이 전략은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도 우리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서 곧버스를 했는데 이제는 1배 인버스 비중입니다. 1배 인버스 40% 비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금요일날 보시면은 카카오를 간만에 매수를 했네요.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고 매수 자체가 크지 않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하이닉스도 간만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하시고 금요일날 이렇고 목금으로 한번 볼까요? 목금에는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이렇게 매수 들어왔고 2차 전지가 지금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얘네들 여러분 보시면 외국인 매도 있는 얘네들이 사실은 버블이 되게 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데 이제 또 조정받다가 반등하고 또 이럴 겁니다. 근데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위험합니다. LNF도 그렇고 얘네들 버블이 저는 LG 엔솔도 버블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얘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외국인이 그동안 매수하다가 매도 전환하는 게 아닌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금요일 하루만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들어와 있죠, 외국인. 근데 조금 며칠간을 보면 매도고요. 삼성 SDI도 조금 매도로 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삼성 SDI는 또 5일간으로 보면은 또 매수에 들어가 있고 좀 다 다르죠. 예, 이게 최근 5일간이고요. 5일간에 곱버스. 외국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할까요? 참 희한하죠, 그죠? 개인들은 반대로 또 당연히 이제 개인들은 곱버스를 매도하니까 또 지수가 떨어지고 참 외국인 용하죠. 그죠? 이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걸 움직이는 월가가 나스닥이나 그런 걸 미리 알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개월은 역시나 LG 엔솔이 상위인데 LG 엔솔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LG 화학이 났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LG 화학이 나요. 비슷하게 움직이겠지만은 나중에 때가 되면 LG 엔솔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평가라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금요일 날은 매수였지만은 매도 전환되면서 하락이 큰데 매수가 더 들어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도였긴 하지만 그동안 매수한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크진 않다. 매도가. 3개월로 봤을 때 삼성 SDI. 삼성 SDI는 만약에 여기서 좀 크게 하락을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의 버블이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아니지만 버블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솔루션은 버블이 덜하긴 한데 차트적으로는 같이 움직일 겁니다. 같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같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버블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6개월간에도 이렇게 하고, 그냥 긴 기간하고 단기랑 좀 달라지고 있죠. 외국인 매수 그거 좀 캐치하시고 단기적으로 변화는 없을지 한번 여러분이 좀 보시고, 1년을 봤을 때 하이닉스가 역시 매수 상이고요. 하이닉스는 이 정도 하락하고 외국인만 다시 돌아와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외국인이 더 매도할 건지 매수할 건지 차트적으로는 좋지가 않죠. 금요일날 5일선 회복하긴 했는데 단기 반등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상의 차트는 아주 좋지 않은데 늘 깨질 듯이 다시 크게 감아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은 다시 저점 깨면은 중단기 투자자들은 조금 물량을 줄여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락도 당하면서 가는 거죠. 코스닥만 좀 따라 볼까요? 1년. 근데 코스닥 외국인 매수도 거의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아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외국인 매도도 많아지고 근데 기관이 올리고 있는 거라서 에코프로비엠 버블을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카카오나 네이버 꼴 나는 거죠. 주식선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방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죽지 마시고 6개월 보겠습니다. 코스닥. 여기 보면 이 중에 위험한 종목 꽤 많이 있죠. 외국인이 매수하지만은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은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은 잘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M도 좀 JIP도 버블이, SM은 그나마 덜하는 JIP도 좀 버블이고 첨보도 버블이고 조금 코스닥은 그래도 오르겠죠. 이렇게 외국인이 하면은. 근데 검은 머리 외국인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첨보도 좀 버블 있고요. 이것도 2차 전지인데 버블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5일간에도 SM, 스퀘어 최근 일 또 위메이드가 들어왔네. 위메이드 제가 옛날에 게임주 설명할 때 약간 중국 계열이잖아요. 얘가 중국 계열은 좀 위험하다고 해서 그때 안 했는데 얘기는 안 했더니 그 이후에 급등을 했었죠. 그랬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얽혀 있는 기업들이 상장 폐지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결국 HLBD가 엄청나거든요. 버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은 잘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외국인 매도까지 나오고 기관까지 매도하는 애들 생기면은, 기관은 매도가 나왔나? 에코프로 매도하네요. 기관이. 2차 전지 중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폭락할 애들 꽤 많이 있습니다. 주식 선물에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LNF, 첨보, 에코프로, BM 다 들어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 에코프로 BM은 좀 많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에코프로는 버블이 좀 덜하고 에코프로 BM은 특히 2차 전지라서 버블이 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